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오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을 두시고 밤에도 저렇게 무수한 별들이 제자리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벌새꽃돌 창조과학관이 있는데요. 원주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저렇게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별들의 모습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늘 가족들이십니다. 오늘도 생명 채널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된 성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르러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고자 합니다. 지구 대기의 꼭대기층을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초승달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공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여러분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드디어 도달하여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때를 여러분 상상의 나래로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못 놓고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을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 바로 손목. 이 손목에는 이 가운데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이 아픈 병에 걸립니다. 최근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손을 이용하는 직업이 많지요. 예를 들면 치과 의사라든지 덴탈랩을 하는 테크니션이라든지 컴퓨터나 기계를 다루는 모든 작업을 할 때도 물론이지요. 식사나 청소, 빨래, 집안일을 하거나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이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눈도 혹사당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손도 혹사당하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손을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 바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타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걸 CTS라 합니다. 예. 그래서 과도한 스마트폰, 핸드폰 사용은 손의 근육을 경직하게 만들고 손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정중 신경에 부담을 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손가락 및 손목 부위에 저림이 생기고 감각이 없어지고 타는 듯한 느낌, 통증이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줌을 하기 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겪었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이걸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타는 듯한 통증이 저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말끔히 치료가 됐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하여 예방 차원에서, 또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하여 이거를 풀어간다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오늘 그것에 관해서 주어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손목 터널입니다. 그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관이 있어서 이 관을 통하여 모든 신경과 이 조직들이 이곳을 향해서 전달하고 오고 가고 하는, 예.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안에, 예, 생기는 질병입니다. 예. 이곳에는 힘줄과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노란 선 안에 있는 이 안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신경이 눌리면은 가끔 우리의 척추에 눌리면 아프잖아요. 그 신경이 눌리는. 예. 그래서 이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 다른 말로는 신경 포착 증후군,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예, 그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손목이 저려오고 감각이 없어지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예, 이것은 바로 너무 과하게 사용함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이 있어요. 손가락을 90도 접은 상태로 5초간 유지하며 구부렸다 폈다, 예, 이렇게 반복을 해봅니다. 손가락 두 마디를 접은 상태로 5초간 구부렸다 폈다. 예. 그 다음에 주먹을 준 상태로 5초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해서 5번, 예, 5초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양쪽 손을 다 해야 되겠죠. 예. 조금 더 자세한 스트레칭을 보면은 1, 2, 3, 4, 5, 6, 6가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 구부렸다 폈다 1번이죠. 2번은 손가락을 펴고 엄지는 손가락에 붙여서, 어, 그래서 손가락을 폈다 폈다 구부렸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3번이에요. 손에 붙인 채 손목을 뒤로 젖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젖혀요. 그리고 4번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고 이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이것을 돌려서 접시를 받치는 자세. 이 접시를 여기 이렇게 웨이트레스들이 접시를 이렇게 가져가 접시를 이렇게 받치는 자세.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스트레칭하면서 수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양쪽 손, 물론 아픈 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종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덴티스트, 또 랩에서 덴탈 랩에서 일하는 분들, 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예. 필시 우리가 예방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예. 그 다음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 오는 두 번째, 그게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이 거북목, 이 목을 자세가 잘못되어서 아픈 거예요. CHS라고 하는데요. 예. 스마트폰을 오랜 동안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우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겠죠. 예. 그러면서 이 잘못된 자세로 말미암아 목과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상태.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어깨 통증이 생기고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곳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높이보다 낮은 내려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너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고백합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이걸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찬성합니까?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 예. 그래서 예방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정리하면 거북목 증후군은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십시오. 예. 거북목처럼 생성했잖아요. 거북이가 목을 이렇게 들여밀잖아요. 예. 그래갖고 여기에 꾸부정한, 예.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이란 일반적으로 건강한 목뼈는 C형의 유연한 곡선이에요. C형. 예. 하지만 안 좋은 자세와 습관으로 목뼈가 점차 일자로 펴지며 거북이 목처럼 목이 앞으로 쑥 나오고 등이 구부정해지는 체형으로 변하여 여러 통증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태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세. 목뼈가. 네, 목뼈가. 굉장히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요인을 보면 생활 속에 안 좋은 자세와 습관이 원인입니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 머리와 턱을 앞으로 내밀며, 자, 여기 내밀었죠? 구부정한 자세로 화면, 컴퓨터나 TV나 이런 것을 보는 습관이에요.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시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죠. 책을 보는 습관이에요. 자, 고개를 1cm씩 아래로 숙일 때마다 목뼈에는 2 내지 3kg의
하중이 가해져요. 어디에요? 목뼈에. 예. 꾸부정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펴고. 예. 예. 그래서 반드시 핸드폰의 높이는 눈높이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안 구부정하죠. 이걸 낮추면은 구부정해지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번 좀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건강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포스처,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예. 자세가 나쁘면은 이러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세. 어깨를 펴고 눈높이에서 보고. 예. 그리고 걸을 때도 15도 이렇게 높여서 보고. 바닥을 보시지 말고.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을, 이런 스트레칭을 계속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나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노트북 거치대나 모니터 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화면을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그랬어요. 눈높이보다 낮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면 시에 높은 벽의 사용을 자제하고 목 상태에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벽에를 사용하면 또 이렇게 돼요. 바른 자세로 앉도록 굽은 허리와 등을 곧게 펴고 명치를 과도하게 내밀지 않고 턱을 당겨 앉기. 예. 그래서 바짝 뒤로 제쳐서 곧은 자세. 예. 그래서 턱을 내밀면은 목뼈에 이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턱을 당겨서 앉아라 그랬어요. 이 앉는 자세도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어 근육이 많이 굳어지지 않도록 틈틈이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육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평소에 스트레칭만 잘해도 거북목 증후군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살펴보고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을 이제 막는, 예방하는, 치료하는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목의 측면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이에요. 목, 가슴, 허리를 모두 곧게 펴고 한 손을 들어 반대쪽 머리를 감쌉니다. 손에 힘을 주어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당겨줍니다. 15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원래대로 돌아온 뒤 같은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시겠죠? 자, 곧게 펴고 한 손을 들어서 반대쪽 머리를 이렇게 감싸요. 그리고는 그쪽으로 이렇게 15초.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예. 이것도 15초예요. 예. 곧게 서서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예. 그래서 걸을 때도 잠시 멈춰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요? 예, 예. 이게 거북목 예방 스트레칭 넘버 원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앞목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두 손을 펴서 모아준 뒤 두 엄지손가락으로 턱 앞을 받쳐요. 천장을 향해 턱을 위로 밀어 올려줘요. 여러분 하시겠죠? 5초간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턱을 내리며 같은 동작을 2회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두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시원합니다. 예, 피로가 풀려요. 이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 거북목 환자들뿐만 아니라 예방하고자 할 때는 좀 시원해져요. 이 두 번째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5번 목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인데 예. 허리와 목을 똑바로 세우고 손바닥을 포갠 뒤 이마 위로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이마 위. 손바닥은 이마 뒤를 향해 밀고 이마는 앞을 향해서 밀어주어 저항시켜요. 그래서 손바닥으로는 뒤로 밀고 이마는 앞으로 하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원래대로 돌아오며 같은 동작을 3회 하는 거예요. 10초. 하나, 둘, 셋.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마와 이 두 손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목이 시원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간. 10초간.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잘 모르신 분은 여러분 보시는 이 유튜브 이 프로그램을 뒤로 옮겨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것입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스쿼터, 또 걷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과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예.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해서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핸드폰에 관해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은 10분짜리, 5분짜리 이 쇼츠라 그래요. 짧은 동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기쁜 일, 슬픈 일, 또 여러 정보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숏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도파민. 그래서 이 도파민 시대에 살아가요. 짜릿짜릿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몸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두뇌에서는 도파민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도파민 시대라. 그래서 현재 인류를 도파민 인류다 그랬어요. 도파민 인류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적절하게 생산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많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파킨슨병, 이게 손을 떠는 이런 파킨슨병도 이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쇼폼 아주 3분짜리, 5분짜리 짧은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보는 그것을 도파민, 혹시 나도 도파민 중독에 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파민 중독의 한 종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짧은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 몸에 도파민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을 도파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파민의 과다 분비를 즐기듯 수집하는 현상을 도파민, 도파민 플러스 파밍 하면은 물건을 수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숏폼과 같은 짧은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도파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적절하게 절제를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적당히. 예.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예.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수면장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전자파 사용이 우리 몸에,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전자파를 줄이자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 컴퓨터,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장판,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전자파가 나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할 때는 가급적 이어폰을 사용하고 짧게 통화를 한 뒤 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30cm 떨어져서 사용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제 안 된다 합니다. 그 이유는 전자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 연구 통계가 있어요. 전자파의 유해성, 전자파에 노출된 계란을 부화시키면 40%가 기형 병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3.8%가 죽는다고 하는 제주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휴대폰 사용 시 뇌종양 발병 위험률은 240%를 높인다고 하는 2006년 스웨덴 평생고용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전자파의 노출로도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이 전자파가 그렇게 유해하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뜻이에요. 네. 전자파는 뇌파를 변화하고 두통을 만들고 빛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고 심장 부정맥, 만성 피로, 기억력 감퇴, 귀 울림증, 우울증, 근육마비, 관절통, 저혈압,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심장 발작, 뇌졸중, 갑상선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현대 의학 연구자들 그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로 이렇게 모아 놓았어요. 전자파는 스마트폰, 핸드폰이죠. 핸드폰, 컴퓨터, 전기장판 사용 시에 나오며 선천성 기형아, 유산 불임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전자파는 뇌암이나 알츠하이머, 이 알츠하이머 무서운 병이죠. 치매 일종, 파킨슨 발병률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씩 매일 휴대폰을 5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3배 증가합니다. 하루 1시간씩 휴대폰을 4년 이상 이용하면 양성 뇌종양 발생률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뉴욕 데일리 뉴스의 언급입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쥐에게 노출시킨 결과 뇌의 혈액에 있는 유독 물질이 뇌저 조직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어요. 휴대폰의 에너지파에 2분 이상 노출될 경우 뇌 조직의 방어 체계에
손상이 생겨서 유해한 단백질이 빠져나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씨 병 같은 불치병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해롭다고 하는 보고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쁜 전자파로 말미암아 중추신경 파괴, 정신병, 판단력, 도덕력 저하, 대뇌는 위축되고 손해를 퇴화시키고 살인, 자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심각한 보고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핸드폰,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가? 예. 그래서 핸드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핸드폰의 사용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좋아질까요? 삶의 질이 나빠진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두 손목을 저렇게 꽉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을 갈 때도 이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으면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핸드폰 사용 시간을 측정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알림을 설정하는 걸 줄여라. 왜냐하면 거기서 알림이 오면은 소리가 나면은 열어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진동 기능을 쓰지 말라. 이 진동이 오면은 또 보게 돼요. 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 보이지 않는 곳라. 예. 오늘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최소 3시간 이상을 핸드폰에 쓴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로 나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걸 측정을 하고 조절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봐요. 실천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라. 나는 하루에 얼마 동안만 핸드폰을 보겠다. 안 되면 친구의 도움을 구하고 폰을 쓰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라. 대신 책을 읽고 야외 활동을 하고 이웃 봉사에 집중하며 또 스마트폰을 통한 말씀과 편안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선교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루 3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2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또 4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3시간으로 이렇게 줄여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전자파가 만드는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핸드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정복하고 절제시키며 다스리는 현명한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되며 그 시간에 핸드폰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명상하는, 나가서 걷는, 자연을 즐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로 날로 높아지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행하게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 말씀과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찬양과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 첨단 시대를 걸어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길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빛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이기 핸드폰을 잘 절제하며 관리하며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목에 이상이 생기지 않게 질병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며 우리가 주어진 스트레칭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근육을 잘 풀어주어 근육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